Time, weather, and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한 해 2026년의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늘 그렇듯 여러 계획과 다짐들 하셨을 텐데요.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오늘도 좋은 질문을 하겠다. 오늘 뉴스 하이킥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는데 올해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야의 정치인 한민수, 정성국 두 의원 모셔서 올 한 해 정치가 나아갈 길을 1시간 동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부동산 시장,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3부의 이광수 대표와 궁금한 부동산 시장 진단해보고요. 인공지능 AI 기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과 짚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25년은 한국 정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 우리 정치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 지금부터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 하이킥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먼저 하시죠. 여야 뭐 예. 양보하시는 거 좋습니다, 서로. 예. 먼저 우리 뭐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이 예. 어느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시고 또 우리 그 뉴스 하이킥 같은 경우는 정말 청취율 1위로서 아주 이 많은 청취자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출연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통합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인정 그리고 국민을 향한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해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한 의원님.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우리 권순표 앵커님도 우리 정성국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해는 정말 예. 그 앞으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는가 싶을 정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새 희망이 왔고 정상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 더 많은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집권당원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장담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2025년보다는 26년이 훨씬 더 네. 행복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시작이니까요. 2026년이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보다는 예.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다 서로가 책임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정 의원님 마이크 잡으신 길에 예. 상대당 덕담부터 해주시죠. 덕담요? 예. 한민수 의원님에 대한 덕담입니까? 아니면 아니 더불어민주당? 뭐 상대 당에 대한. 예. 예. 저는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예. 국민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정쟁이라든지 또는 당의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서로 간의 다툼,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차를 좀 좁히면서 네.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나름 그래도 비판을 또 우리가 하지만 네.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보면 또 일정 부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마냥 우리가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인사라든지 또는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 또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사실 하고 예. 있는 부분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좀 진정성 이런 걸 느끼게 해달라는 예.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정청래 대표께서 좀 강성 이미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는데 나름 또 그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뭐 내란 정당, 뭐 위원 정당 해산 이런 말을 좀 이제는 많이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 당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고 예. 우리 어찌 보면 한 파트너로서 네. 같이 정치를 해나가기를 잘해주실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덕담입니까? 그러니까 독담이 덕담인 것 들어있습니까? 같으면서도 약간 비판입니까? 아니 덕담했잖아요. 어느 부분이요? 독담이 없어. 여론이 독담이. 이거 네. 여론조사도 뭐 네.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도 높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 같은 부분은 외교 안보? 잘 되고 있다. 인사도 아까 말씀하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정신을 진짜 덕담을 해드릴게요.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일단 정성국 의원님 예. 개인적으로 더 의정 활동 잘하시고 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정성국 의원님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국민의 힘이 독담입니다. 좀 정상적인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 돼서 이게 덕담입니까? 독담하고 있는 덕담이 거예요. 뭐 잘 되라 그런 거니까요. 그럼요. 윤석열, 김건희, 이제 윤어게인 예. 확실히 단절하고 예. 정말 새롭게 예.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원 게시판, 단계 조사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예.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당내부터 좀 잘 좀 단합도 하시고 예. 덕담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예. 잘하기 경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하기 경쟁.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예. 그 기획재정부 장관, 예. 기획예산처 장관 딱 지명하는 거 예. 보십시오. 정말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예. 우리 정 의원님 빼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올해부터는 2026년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기를 덕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말씀 나오신 길에 예. 예? 말씀 꺼내신 길에 아까 인사는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혼 장관 후보자는 거기 그 케이스에 포함됩니까? 안 그 됩니까? 인사를 잘한다 표현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인사가 좀 무난하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예. 새 천대 할 때 화끈하게 하세요. 예, 잘하는 건 잘한다. 이혼 장관 예, 예. 지명자는 예. 어떻습니까? 거기에 포함됩니까? 큰 테두리에? 아니 저는 이렇게 보죠. 예. 이혼 장관이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만약에 우리 당 안에서 예.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예. 의원들 중에서 나름 그 우리 인사들 중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지 않은 분을 만약 선택했다면 예. 평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이혼 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같은 데 가서도 예. 윤어게인의 느낌 예. 또는 개몽령의 느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걸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예. 이야기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도 발언하는 것들이 보면 좀 치우친 예.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갑자기 발탁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저희 이 수도권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서초구에서 예. 3선을 하신 국회의원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말하는 신용이나 통합 뭐 예.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같지 않느냐. 예. 자, 정치적으로 한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계속 득담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세요. 이해운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경제학자로서 확장 재정에 찬성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환율 지금 전쟁입니다. 예. 그러면 이 경제가 내년에 잘 될 거라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이런 예. 상황에서 보수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안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경제에서 어떤 좀 결과가 좋지 않거나 예.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고스란히 담아야 될 그런 예. 비판이나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그 모든 걸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뭐 눈에는 뭐 예. 보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지칭을 하지 않고. 근데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는 어느 부분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얘기해요? 정치적으로 정치적 이렇게 목적이 너무 있을 것이다. 해석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아니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부터 예. 본인이 중도 보수란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든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책이든 나는 국민 삶에 도움이 되면은 가리지 않고 예.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에서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다선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네. 경제 전문가로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인선 난 뒤로 언론계 인사들도 제 기자 출신이라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박수를 쳐요. 예. 다들 놀래기도 했지만 야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하는구나. 예. 대충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확장한다고 해도 무슨 뭐 위원회급 이런 거 예. 거기에다가 임명하는 거 뭐 이런 걸 했지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 장관을 그냥 지금까지 국민의힘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탄핵에 찬성까지 했던 그분을 갖다 쓰잖아요.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난 연말에 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네. 잘못했다고 계엄 부분도 그렇고 탄핵도 잘못한 부분이었다 네. 판단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혜훈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면 말 그대로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 인선 하나만 보더라도 뭐 김성식 국민경제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 예. 그렇고요. 정말 실용과 예. 통합의 인선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혜훈 후보자의 뭐 경제 예. 노선이랄까 예. 생각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내부에서 토론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예. 또 그런 분을 좋아해요. 예. 실제로 대통령이랑 하는 국무회의나 예. 아니면 어떤 회의에서 의견을 잘 내고 뭐 대통령께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딱 얘기를 하고 하면 네.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제 확실한 토론도 하고 예. 자기 의견을 밝힐 겁니다. 거기에서 뭐 난상 토론이 되고 치열한 토론이 돼서 결론이 난다면 당연히 수긍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느 뭐 정파가 됐던 어디 진영에 있더라도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으로 쓰잖아요. 예.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은 그분은 누가 되든지 간에 예. 그 대통령님의 철학과 예. 국정 운영에 찬성을 하고 예. 거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예. 여당도 그렇게 하는데 뭐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미수 의원님은 지금 아주 민주당 의원으로서 잘하시는 거죠 말을. 예. 이렇게 말을 하셔야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지금 비서실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말이 다 뭐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이혜훈 장관이 왜 이렇게 좀 이슈가 크게 되고 네. 있냐면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들은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강성지지층이나 이 지도부의 마음을 잘 따라준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지도부의 마음을 잘 따라줬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해온 사람 네. 아닙니까? 그런 분을 대통령이 빼가버리니까 이 지금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어디 충격? 누구의? 이거 우리 뭐 지지층에. 당 자체가 예, 지지층에. 충격을 예. 많이 받는 거죠. 많이 예.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제명 절차를 거쳤잖아요. 예. 저는 제명까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제명까지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까지는. 예. 근데 이까지 예. 이까지란 말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당성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 그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네. 당성에 충실했다 싶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를 네. 뭐 사람 심리 들어가서 파악하겠다는 네.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 해석하고 네. 확대 적용하고 본인의 그 입장에 맞춰서 이거를 활용하려는 듯한 네. 그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정 의원님 싶고요. 거기 혹시 어떤 본인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 말씀 솔직히 해주세요. 아니 이래서 왜냐하면 정치율 20% 나까지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냥 직자적으로 보죠. 느끼는 건요. 딱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제 제가 궁금해서 눈치챘어요 저도. 제가 직자적으로 예, 궁금한 예. 거예요. 한동훈계에 대해서 워낙 어떤 억측을 가지고 막 몰아붙이니까 예, 예. 저기도 저렇게 몰아붙이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데 대한 전혀 우려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가진 소신이나 네. 철학이 정말 지탄받을 일이라면 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못 하겠죠. 예. 그런데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 예. 또 우리 합리적 보수가 바라보는 정치를 대변하는 사람이 우리 당에 없으면 예. 우리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는 좀 배치되는 예.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바람직한, 25명 그분들도 지금 벌써 그 우리 지금 그 70% 30% 예. 자체를 전원 반대한다는 걸 예. 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것도 없고요. 예. 또 정치를 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치가 저는 뭐 경력이 우리 저는 얼마 안 되지 예. 않습니까? 초선인데 근데
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눈치를 보고 정치하는 게 예. 아니라 예. 내 자신의 소신과 확신이 상식과 기반이 돼 있고 예. 그게 국민이 바라보는 눈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 자체가 그립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근데 예. 그래서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덕담을 하나 더 진짜 덕담해 오늘 주세요. 덕담을 많이 예. 위원을 좀 확장하시려면 예. 이번에 이혜문 후보자가 예. 딱 사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깜짝 그 놀랐으니까. 충격 받으셨죠? 저도 예. 바로 그 인선 발표되자마자 예. 이제 지금 청와대죠. 예. 청와대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까지 예. 했어요. 예. 저도 한두 통 해서 예. 뭡니까? 나도 예.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예. 제가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예.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그 직자적 반응은 예. 너무 좀 치졸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과 그렇게 정치도 오래 했고 그만큼 또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런데 그 최고위원 회의도 열 시간도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명도 시키고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위원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드리는 말씀이 우리 정 의원님처럼 그런 목소리 내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당 지도부나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더 쳐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죽하면 이러다가 전환기라고 장동영 둘만 남겠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속으로 속마음이야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겉으로라도 그래 뭐 잘 가시오 가서 열심히 능력 한번 발휘하고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매섭게 비판하겠다. 네.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박수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너무 여유 있는 표정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품넓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뭐 말씀. 하면서 말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또 국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이시고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정말 경제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 한 1년 정도 만약 장관을 하시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를 낸다거나 또 환율 전쟁에서 좀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래서 좀 이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네. 평가가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이 통합과 실용이 통했구나 네.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저희들의 입장은 저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좀 힘든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많은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좀 약간 우리가 그 어떤 좀 높은 고단수에 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많이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좀 휘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허탈해지는 느낌도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네. 그 마음은 제가 좀 이해가 그런 것 됐어요.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미안합니다만 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좀 없죠. 또 필리버스터라고 해봤자 물 한 잔 마실게요. 왜 의원들도 없지. 뭐 하면 뭐 합니까? 우리 한 의원님,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새해도 맞았는데 좋은 말씀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느낌은 느낌인 거고 이제 뭐 약간 좌절감 아니면은 무기력감 그게 있더라도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 집단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좀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좀 태연한 표정이라도 짓거나 아니면 뭐 하루 좀 지나서 정상적인 회의에서 논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겉보기에 넘들 볼 때 당황하지 않은 티를 좀 당황한 티를 너무 많이 내지 말고 했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일부 또 의원님들은 방송 나와가지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정치적 도의를 떠나서 인간적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은 저는 좀 덕남이가 또 떨어지는 국민의힘에 그런 모습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혜원 지명자 얘기는 뭐 현안인데 좀 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경우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죠 이제 매번에 청와대와 당이 약간 삐걱거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비서실장을 맡고 있으니까 당 대표 아무래도 지근거리에서 뭐 대통령님도 뭐 뵐 때도 있고요. 뭐 저희들이 고위당정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모든 국민들께나 언론에 알릴 수 없어서 그렇지. 전혀 빈틈 없다. 한 채 틈도 없다는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당에서 지금까지 뭐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서도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2025년은 6월 3일 이후에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종식과 예. 큰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란 종식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 다시는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예. 위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예. 그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정님도 아시지만은 그 시한에 12월 2일 시한 안에 예.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되게 근데 감사하다는 제가 이런 말씀하셨고.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호 정무수석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당이 왜 저러냐고 물었다고.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거를 네. 제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예. 어디 예. 사석에서 봤는데 예. 본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예. 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조금 본인은 무슨 의미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걸 또 설명하긴 근데 아니 예. 진짜로 예.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아니 그 전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국민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예. 대통령께서 예. 말 그대로 정말 국정에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인수위도 예. 없이 출범한 우리 예. 정부 아닙니까? 예. 숱한 일들이 예. 생기고 뭐 내란 정상 과정도 있고 경제 예. 지금 주가 지수가 4,200이 넘을 정도로 예. 지금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예. 있습니다. 여러 현안을 챙기시는데 당에서 뭐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예. 말 그대로 그게 예. 당에 대한 어떤 타박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예. 물음이었다고. 아, 예.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도 아, 설명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우상호 수석을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그러셔도 됩니다. 도대체 무슨 한민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물어보시고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이 이제 상대당이시니까 예. 좀 제가 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예. 아니면 그런 오해들이 있을까 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올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예. 6월 3일입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있는데 결국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저희들 반대하는 쪽에서는 별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정말로 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통령과 예. 청와대와 예. 당 간의 뭐 이간질이라 할까요? 아무튼 예. 갈라치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분들이 한 의원님, 있다. 잠시만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당 얘기 마무리하실 거 있나요? 아니면 뭐 아니면- 이 핵심은 다 말씀하신 것도 같고요. 물어보시면 뭐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여쭤봐도 네. 아까 그 말씀 다시 반복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야당 얘기 가볼까요? 예. 지금 단계 문제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단계. 이제 내년에 어떻게 야당이 가느냐 이 문분인데요. 아니 근데 왜 예, 지금 출연하는 이 예. 딱 30분 전에 또 속보가 떴잖아요. 예, 예. 당무감- 올해. 예. 당무감사위원회 예, 예, 예. 그죠. 예. 올해 예. 작년 우리 그 예. 이틀 전인가 떴잖아요. 예, 예. 떴는데 그때 보니까 사실 그때는 많이 놀랐어요. 제가. 예. 이런 결과를 발표하는 의도가 뭘까? 예. 이런 데 말이 많았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지도부의 의지를. 그래 그게 소식이 뜰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때 뜰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유보냐? 예. 스크래치만 되고 예. 유보냐?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윤리위원장이 없거든요. 예. 우리 당 윤리위원장이 현재 예. 없는 거 아시죠? 예. 없고 그러면 그때 그 결과를 낸 것이 결과를 내지 않고 미룬다는 거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것도 있겠지만 예.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예.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상처를 상처는 계속은 입히고 익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통합의 의지는 아니다. 저는 그래 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발표가 아직까지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통합의 의미라든지 화합의 의미로 아닌 것으로 보지는 해석된다. 않는 게 현재까지 마음이라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동혁 대표는 계속 유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쇄신한다고.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2월 그 뭐 선거일까지 기다렸다 그때부터 반성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런 말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1월에 네. 18일 올해 그 18일 날인가 그때 이제 뭐 구속 취소되느냐 이런 거 이야기도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풀려나느냐. 예. 그런데 그 유턴하는 시점을 예. 자꾸 새초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아마 새초에 한다면 이제 며칠 후에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제일까지는 좀 의구심은 말씀과 행동이 예. 좀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중도를 보고 확장하겠다 하시고 네. 당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하긴 하는데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요. 뭐 여의도 연구소 장해찬 부원장이 여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의도는 분명해요. 거기가 지도부랑 뜻이 똑같다면 제가 해석한 똑같다는 전제하에 제가 예, 예.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반성하고 쇄신하고 가겠다. 뭐 이 의지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장해찬 부원장의 뜻이 지도부의 뜻과 똑같다면 한동훈 쳐내고 그 다음엔 반성하고 쇄신하고 가겠다. 심지어는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고름을 짜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예. 그 표현을 듣고 예. 어떤 방송사에서 이렇게 말을 예. 했거든요. 장해찬 우리 그 예. 부원장에게 부원장. 그 고름이 당신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라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한민수 의원님 계시지만은 예. 객관적으로 우리 당 입장을 뭐 상대당에서 보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고 우리 당이 갈 수가 있나요? 그거를 저는 오히려 우리 예.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한민수 의원에게 여쭈고 싶은 정도.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치적인 예.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이렇게 예. 대표를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세우려고 한다고 억지로 저를 예. 또 공격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의원님 저 말씀 들어보고 들어볼까요? 싶어요. 예. 먼저 말씀 한번 저는 해주세요. 일단 예. 장동혁 예. 대표 예. 새 처음입니다만은 예. 그 말씀 중에 그 겉과 속이 좀 다른 거 저는 그거 예.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예. 지난해죠 9월 8일 날 예. 정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예. 석 달도 안 됐습니까? 해서 바로 그 야당 대표를 불렀잖아요. 예.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뭐 그때는 용산 대통령 예. 실에서 그 오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대도 따로 30분 예. 하고 우리 정청래 대표는 사전에 독대를 30분 예. 하고 대통령께 공평하게 딱 하셨어요. 그 자리 이제 저 이제 배석할 때 예.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말씀해도 되겠죠.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 얘기도 정말 자세히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음. 미국에 우리 관세 협상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뭐 아주 시중에 쓰는 말까지 쓰시면서 예. 이거 사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왼쪽에 장도혁 대표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장 대표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상태에서 사인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때도 했고 네. 또 대통령이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볼 때 고개를 엄청나게 끄덕거렸어요. 네. 고개 끄덕거리고 막 쭉쭉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도 분 아니십니까? 충청도 농담도 구수하게 썼어요. 그래서 뭐 박장대소하고 네.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그 대통령한테 또 따로 나중에 만나기도 하자는 얘기까지 네.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네. 따로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대통령 예. 뭐 그만둬라. 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님이 그 비서실장 통해서 네. 강훈시장 통해 가지고 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좀 약간 실망했다는 네. 말씀 취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셨군요.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 그 전에 방송할 때가 제가 몇 번 뵀었지만 저 나름대로 젠틀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요. 예. 밖에서 보이는 모습. 예.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장도혁 대표 볼 때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그럼 어떻게 갑니까? 유턴하기에는 네. 유턴하기에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도려낸다는 그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이제 윤리 아마 네. 회부도 한 것 같은데 끝까지 가서 시기를 보다가 네. 큰 파란이 일더라도 네. 도려냅니까? 쳐내고 공천도 주지 않고 공천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담하는 쇄신은 어떤 쇄신 식으로? 체계는 한동훈을 빼는 쇄신이겠죠. 뺀 쇄신. 그렇죠. 아까 그 장해찬 부원장이 얘기한 그런 방향. 저는 뭐 장해찬 씨를 잘 모릅니다만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장동혁 네. 대표의 정치도 왜냐하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제일 저는 무서워하는 게 네. 배신자라는 얘기 같아요. 네. 그 배신자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행동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성적인 윤여개인 세력이 그 유튜버들하고 만들고 있는 네. 떠받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음. 뭐 한동훈 단계 네. 이런 거 그만해. 네. 우리 같이 갑시다. 뭐 장한성, 네. 장동서 네. 하는 순간 네. 저는 장동혁 대표도 완전 와르르 기반이 무너지지 그래요. 않을까 싶어요. 이 전망은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전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장동혁 대표가 작년 말이었죠. 네. 그때 이 말을 했죠. 장한석 네. 시기상조다. 네. 그런 표현을 했죠. 네. 무슨 뭐 당내 인사업분이 예, 연대하잖아요. 뭐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했다는 자체는 뭐 의지가 별로 없다. 뭐 완전히 뭐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는 안 네.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말 자체가 네. 일단은 부정적인 거죠. 네. 그게 지금 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왜 그러냐? 저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합치면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우리 안에서 좀 나뉘어져 있는데 네. 공공의 어떤 뭐 상대를 향해서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게 파괴력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네. 안 되잖아요. 이제 개인 감정인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사람 심리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어요. 이 뭐 우리 유사이키가 나와서 제가 네.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하는 한 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앞길이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좀 네. 단어를 좀 그래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제거를 하지 네. 않고는 나의 정치의 길 앞으로의 방향을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과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부담은 네. 감수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12.3 일주기가 됐을 때 지난해요. 네. 1년이 됐을 때 장동혁 대표의 그 워딩이나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 뭐 내부에서 우리 정 의원님을 비롯한 내부에서는 그 윤핵인 세력을 단절해야 된다. 네. 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네. 않고 뭐 장외 집회 계속하면서 더 밀착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 새 신책을 크게 기대 안 해요. 네. 만약에 그 시점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네. 아닙니까? 이미 10년 구형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네. 정말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던질 메시지가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선고를 내렸으니 네. 저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하고는 선을 긋겠습니다. 네. 네, 버립니다. 이 메시지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못 낸다. 못 결국 낸다. 못 낸다. 결국 네. 못 내고 또다시 네. 재판부를 공격하든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 갈 것이다, 민주당을 결국은. 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예. 그리고 저는 제일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년 특집이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보수가 최종적으로는 결집을 좀 해주는 네. 성향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마음은 정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절대 줄 수 없는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유보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보수 네. 쪽으로 좀 이제 지지를 장동혁 보내고 대표가 있는데 아무리 오른쪽으로 달려가도 예, 그래도 오를 것이다. 선택이 약간은, 없으니까 예, 예.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지지율이 조금 이제 붙는 네. 현상 네. 저는 뭐 그걸 역전할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늘 말했듯 젖잘싸 비슷한 예. 느낌으로 한 7, 8% 정도 선까지 이래 근접하는 일이 예. 생기거나 이래 되면 이게 나의 노선이 맞았다. 네. 내가 강성기위층을 규합하고 중도로 가겠다는데 충분히 지략이 맞지 가능성 있는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믿으면서 갈 텐데. 예. 그래 되면요 그러니까요. 이 오판이 되면 예. 저는 그걸 오판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도 진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유보해놨던 네. 작년 마지막 그 말에 유보해놨던 단계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정말 제거한 다음에 하는 식으로 네. 가서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지방선거 네. 이제 그 말씀대로 네. 그게 여론 지표상, 여론 조사상에는 네. 특히 ARS에서 네. 거기는 정치 공화층이 네. 있고 또 열성 당원들이나 예. 지지층이 답변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근접한 것 같은 제가 뭐 무슨 뭐 오만하게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네. 저는 저도 더 낮은 자세로 네. 뭐 임하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고 네. 계속 간다면 저는 보수 지지층 네.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지금 결과 비슷한 거예요. 두 분이 어떤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 의원님은 위험스럽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거가요? 아니 이런 이런 지금- 상대특을 아니, 볼 아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일 우리 대통령님 네. 지금 인선하는 거 보십시오. 실용과 통합 네. 노선인데 제일 야당이 네. 저는 건전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동의하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굉장히 어떤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 속수무책 같아서요.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만약에 정말 그런 예. 상황이 벌어져서 예. 당 지도부가 그런 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면 이 저같이 이런 판단이나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당시 때 김문수 후보가 40%까지 가고 예. 이제 뭐 많이 따라붙었다 할 때도 우리 안에서는 늘 그걸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네. 늘 나왔었습니다. 네. 이걸 이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정도에서는 네. 이제는 좀 빠져 계시기보다는 예, 움직일 것이다.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리고 네. 우리 중진들도 네. 이제는 지선까지 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네. 그 시구 의원들이 네. 다 떨어져 나가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치를 잘못함으로 네. 인해서의 그 잘못된 바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인재들이 지방 선거에서 져서 네.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예. 자신의 정치를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가 예. 된다면은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때는 정말 뭐 누구에게 마음을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네. 이걸 다 떠나서 정말 우리 그때는 우리 의원들도 달라질 소신을 것이다. 네. 가져주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저는 가진 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론도 네. 언론이나 여론도 국민의힘이 이 상황이 더 어렵다, 더 네. 위험하다는 지적을 해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이 절박한 호소를 네. 하셨는데 예. 저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 때도 네. 보면은 뭔가 그때를 기점으로 무슨 목소리가 많이 나올 네. 거다. 뭐 실제로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네. 성명서 발표했는데 그러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시점은 어떠세요? 2월에 음. 윤석열 씨에 대한 어떤 재판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1심이 그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폭발적으로 네. 폭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네. 그러려면은 당 지도부 네. 장동현 지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장동현 대표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아,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바뀌는 순간 본인은 이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안 바뀔 것이고 만약 그때도 똑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부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2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움직임이 네. 본격적으로 정말 놓고 네. 크게 정말 요동쳐가지고 네. 말 그대로 노선이 바뀌고 그러려면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가능성은 전 높지는 않고 그래.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무슨 뭐 장한성, 장동성 예, 예. 하듯이 그 가능성도 아주 낮게 보시는 거죠 지금. 급할 때는 네. 결국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좀 미안합니다만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공천 지분이 예. 될 거예요. 예. 결국은 예. 그 모임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예. 이제 근데 그거를 장동현 대표가 줄 것이냐,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네. 줄 거냐, 안줄 거나 이준석 이거니까. 대표한테는 얼마나 네. 줄 거냐, 네.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안줄 그러려면은 거나. 네. 상징적인 곳에 네. 광역단체장이 되던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대표를 공천해주던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국민들 볼 때 뭐 저게 연대야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럴 거예요. 네. 거기까지 양보할 자신이 없으면 네. 결국은 설만 난무하다가 버틸 결국은 것이다. 본질이 뭔지를 우리 국민들이 금방 압니다. 네. 이게 공천 나눠 먹기다. 네. 이건 지분 싸움이다. 하는 순간 저는 새신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네. 이제 그때 완전 최악의 어떤 바닥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압승을 한다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그건 안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들이 네. 특히 영남 쪽에 뭐 대다수 의원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지부동 뭐 이런 내란 사태에도 네. 내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오면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네. 아 이러다가는 그때는 큰일 변할 난다. 수밖에 없다. 예. 뭐 진짜 속부터 바뀔진 몰라도 네. 변화는 신용이라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한 의원님이 오늘 새해 첫날인데 굉장히 날카롭죠. 뭐 예. 독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덕담을 덕담 많이 정도 하실 줄 하겠습니다. 알았는데. 근데 청취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게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네.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고 한 네. 가지 더 가정을 네. 하면요. 우리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좀 일관되게 계속 정체가 좀 네. 오래 가는 현상. 그러니까 네. 1월, 2월이 됐는데도 이 격차가 잘 안 좁혀지고 네. 좀 굳어지는 현상이 네.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이 위기가 올 수 있다 봅니다. 어떤 위기냐면 지선을 이제 네. 앞둔 분들이 공천도 이제 신청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거 이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제일 네,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물론 신경은 쓰이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여론입니다.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또 시구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당에 이렇게 가면 어디 뭐 지역을 다 다녀볼 때마다 지역에서 그런 목소리 쏟아져 나온다. 네. 당 대표나 지도부가 지방을 방문하고 할 때 막 네. 그런 구구절절한 호소가 나올 때는 그건 상당한 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이 체제로 가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냐에 대한 물음이 나올 때는 우리 지금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당에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과 지금 상황 두 가지 정도가 앞으로 올해 이제 이루어질 네. 정치 환경이고 변화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정치 상황에 맞물린 것이 서울은 약간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세요?
뭐 수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예. 수치 말씀하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꾸 또 설명해야 되죠. 예. 서울이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예. 특히 우리 지지층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부동산 문제 예. 이런 부분들 물가 문제 환율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서울이 좀 보수화된 거 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깨알 자랑을 하면 지난 6.3 예. 대선에서 예. 제 지역구가 예. 서울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예. 1위를 했는데 대통령도 깨알 자랑을 하시는군요. 대통령도 아십니다. 예. 아시는데 예. 근데 그때도 제가 선거 전 예. 정말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예. 뛰었는데 확실히 서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집값 문제, 예. 보수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다 예.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습니다만 예. 정말 저희 당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가장 꼭 승리해야 되는 예. 곳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예, 뭡니까? 저희 기준은 딱 하나. 예. 기준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예. 가장 경쟁력 이기기 있는 위해서는 후보를. 그럼 어떤 후보라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뭐 다들 아시는 청와대 차출설, 네. 외부 차출설 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아니면- 서울시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서울은 어떻게 오늘 전망하십니까? 이제 새이기 때문에 예. 아까 저는 그 지역구가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성적이 나왔는지를 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제 수치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덕담으로 제가 방금 두 분 일했는데 네, 뭐 고맙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일인데 사실 서울시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1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12개 중에서 이 서울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나머지 지역에 그게 뭐 그렇습니다. 거의 대단히 뭐 상징적이죠. 예. 이거 하나를 수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을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좀 넓게 보면 부산까지 예, 예. 서울 부산인데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처음에 정원호라는 분은 예. 사실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분은 구청장이니까 예. 정치인의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분이라서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띄우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게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또 그분에 대한 인식이 또 존재감이 또 올라오면서 정말 이분으로 뭔가 하나 겹쳐 이렇게 네. 딱 결집이 돼버리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모든 가능성이라는 네. 건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모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도 지금의 오세훈 시장이 5선을 하겠다고 네. 5선 아닙니까? 뭐 10년 했지만 벌써 선수로 따지면 4선을 네. 했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제가 서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네. 기자할 때부터 봤지만 한결같이 무능해요. 미안하지만 네. 네. 유능한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거나 네. 출마를 준비 중이신 분 어느 후보가 나가도 네.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오세훈 있고 시장이 가장 쉽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네. 오세훈 시장은 이미 무능의 아이콘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네. 거기서 문제는 거기 70대 당원 70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게 가면은 예.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장 쉬운 상대라는 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저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저는 뭐 개인적 연은 없는데 네. 그래도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 무능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서울 시민이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다는 거는 네. 아무래도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네. 한 번은 이래 잠시 정치를 네. 멈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당당하게 서울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보궐선거로 온 것은 이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그 평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이거 긍정적 정 의원님 평가. 말씀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한 두 가지만 좀 꼽아주시면 중요할 때 끊으시네. 아니 뭐 저도 묻고 궁금해서 싶었어요. 한 두 가지만 딱 예. 뭐가 잘한 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저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일단 네. 오세훈 시장께서 저는 안정감 있는 운영을 했다고 생각해요. 잘한 거 그냥 안정감 말고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성적 평가 말고 아니 잘하는 그러니까 거. 서울이 네. 뭐 지금 크게 뭐 오세훈 시장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저 부동산 문제는 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서울시가 좌지우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와 연계된 부분들도 많고 근데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제가 뭐 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게 아니고 예.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예. 잘한 거 두 가지가 딱 왜 그걸 여쭤봤냐면요. 예. 잘못한 거 하면 제가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뭐 하도 실패했다는 근데 우리가 정책들이 보면요 많아가지고. 예. 잘했다고 뭘 되는 것보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훨씬 쉽잖아요. 그딱 두 개만 대달라고 제가 그렇잖아요. 말씀드려요. 딱 두 개만. 그러니까 그게 정책을 이끌어갈 때 정책 중에 구체적으로 두 개만 딱.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네. 대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예. 그게 부동산가 폭등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예. 시장선에서는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장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예.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는 이제 그렇게도 또 잘못된 평가하고 싶어요. 부분들 네. 너무 많이 나오겠지만은 요즘 오세훈 시장은 긍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강 택시 그렇잖아요. 종묘 앞에 논란, 무슨 밭들어총 논란 아니, 종묘 앞에 엄청 많습니다. 종묘 앞에 그리고 논란은 논란이고 그 광역단체장이요. 예. 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광역단체장이 실제로 부동산, 집값, 그러니까 착공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네.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두 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 의원님을 구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할 기회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예. 예.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의 아. 지금 지금 전재수 장관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많이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부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요. 전재수 장관이 지금 포기했다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기소가 되더라도 예.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예. 기소가 돼도요. 예. 예. 그래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지금 전재수 장관이 많이 이제 콘에 몰렸지만 우리가 지금 뭐 기소된 데서 출마 못하는 거 예.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전재수 장관이 가져온 지금까지 부산에서의 그런 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절대 방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또 그러면 전재수 장관을 대신했을 때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들어와서 대체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예. 민주당도 고민하겠죠.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을 이 평가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전재수 장관에 비해서는 예. 좀 약하다. 예.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뭐 긍정적 평가, 네. 부정적 평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형준 시장이 항상 보면은 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왔다 이런 예. 뭐 평가를 또 직접 예. 뭐라 이런 이렇게까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부산시장도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다 하다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바로 내릴 예.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전재수 장관과 박형준 시장 또는 네. 우리 안에서의 경선이 네. 이루어져서 뭐 다른 분도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전재수 장관이 했을 때 이게 우리가 100% 이긴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부산 여론은 그렇다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한 그렇습니까? 10초만 얼마 전에 중견 언론에 보니까 전재수 장관이 한참 뭐가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없을 가능성이 전혀 실제가 없다. 본인 없을까요? 주장이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3부에는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고요. 4부에는 박태웅 녹서 포럼 의장과 새 AI 트렌드 짚어보겠습니다.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2026년 새해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바뀔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부에서는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2026년 새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요. 4부에서는 박태웅 녹서 포럼 의장과 2026년 AI 기술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베스트셀러 작가 되셨다고요. 쑥스럽지만. 예, 근데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이거 제목만 봐도 팔릴 수밖에 없는. 예, 팔기 위해서 제목을. 예. 예. 자, 부동산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뭐 계속
분위기가 이어지고 예. 있는데 일단 서울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예. 지속되고 있고요. 반면에 거래는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는 줄고 있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는. 예. 근데 가격이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뭐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 호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는 어떻습니까? 실거래가는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예. 하락하지도 않고 예. 뭐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일부 지역은 어딜 얘기하는 거죠? 뭐 강남과 예. 강남의 주변, 뭐 예. 성동구라든지 예. 마포구 이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그 현상을? 눈치 보기죠. 예. 예, 그래서 아직 방향성이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시장의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번 그 부동산 대책은 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측을 예. 드렸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 오히려 좀 부작용을 나타내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 큰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올해 네. 한 2월까지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요. 예, 예. 그래서 2026년 예. 새해 예. 2월까지.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장에 의미 있는 신호를 주지 못하면 특히 예. 정책으로 예. 그러면 시장에 다시 가격 상승폭이 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 있는 신호라 하면 네. 공급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정책적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공급 측면은 어떻습니까? 뭘 어떤 신호를 줘야 되나요? 일단 공급에서 정부가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두 가지 공급이죠. 하나는 민간을 통한 공급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공공을 통한 공급이 예.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은 공공공급이어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공공공급을 얼마나 충분하게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예. 반면에 지금 민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공급은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간을 통한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도 같이 뭐 너무 과속해서 추진하다 보면 예. 오히려 시장이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공은 역량이 됩니까, 우리가? 그 시장의 어떤 이 불안을 잠재울 만한 공급 역량이 됩니까? 그런 역량을 발굴해야죠. 예.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과연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지점에서 좀 의문점이 예.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공공공급을 지난해 예.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늦어질까를 보면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예. 정치적으로 뭔가 고려하는 게 아닌가? 뭘 고려한다 의심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네. 거죠. 어떤 특정 지역의 공공공급, 네. 쉽게 말해서 여기서 공공공급이라는 건 질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특정 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증가하면 예. 일단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에 예. 직면하겠죠. 예.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과연 넘을 수 있느냐가 사실 예.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정말 좋은 땅이 예. 있거든요. 이미. 예. 그런데 그런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다 예. 보면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예. 그 반대를 넘을 수 있느냐.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대 때문에 지금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집을 공급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전체 집값이 하락하고 하면. 근데 선거에 꼭 그게 현재 집값 떨어지는 것만 걱정하는 사람들만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런데 예. 저는 그 지점을 예.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일단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인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지금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표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낮에 예.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 예.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왜 여기다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냐고 예. 예. 재건축은 안 해주면서 예.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불평이나 불만 그런 위기 뭐 이런 것들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어떤 검증이 된 얘기는 아니라서요.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네. 유권자들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걸 반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야, 이 정부가 이것까지 해내네. 하는 생각에 박수를 보낼 국민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대단히 겁을 내요. 이 뭐 세금 정책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이 거부감에 대해서 어떤 기존에 학습된 뭐가 강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검증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예 어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라든가 예. 언론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예. 그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예.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는 거죠. 예. 자꾸 이 부동산 문제를 예.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예. 근데 또 쭉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예. 득이 될 게 더 많다고 좀 보고 그래서요.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수치로 검증된 게 아니라 제가 쉽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 제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 정책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살기 편해지는 국민의 수가 불편해지는 국민의 수보다 많을 텐데 그러면 이 정책이 꼭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도 검증 안 된 선입견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 44 가구 중 전체 가구 중에 예. 44%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예를 들어서 25%는 전세, 월세는 28%인데. 예.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면 당연히 포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러면 표가 떨어질 거다. 예.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고 저는 근데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예.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예. 근데 전 중요하게 질문 예. 던져야 될 게 정치는 왜 하는 겁니까? 예.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예. 그리고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자꾸 지방선거 얘기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맞는가? 자, 그러면 네. 이 대표께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려면 공급 측면이 있고요. 공공공급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또 보유세인가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수요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예. 지금 근데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수요는 갈아타기 수요예요. 예. 계속 갈아타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금지시켜도 갈아타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예. 집값이 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갈아타기를 어떻게 갈아타기라는 거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예. 이사 다니고 예. 집을 사는 건데 이 수요를 어떻게 줄일 예. 거는가 관건이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야 그렇죠.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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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표 다 떨어져 이런 예. 거죠. 예. 그럼 거기에 수용해서 저는 예. 이런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초고가 아파트만 보유세를 예. 올리자. 예.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 입장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예. 구조고 그러면 갈아타기의 최종 목적지가 흔들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수요가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줄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초고가 주택일수록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비중이 높아요. 예. 예를 들어서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는 예. 50%가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유세가 인상되면 더 수익률에 민감한 사람들이 예. 쉽게 말해서 매물을 증가시키겠죠. 예. 그러면 집값 안정은 의외로 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 말씀하신 거 그렇고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유세는 굉장히 어떤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진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필수적인 어떤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대안 중에? 아니 정말로 중요하기도 예. 하고 진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필수 사항인데. 예, 그래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미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예. 캐나다, 중국은 뭐 빠진 지가 아, 그래요? 2년이 넘고요. 예, 예. 글로벌하게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예. 있다고요. 예. 근데 서울만 오르고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정책이 실패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다른 예.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22년과 2023년도에 예. 집값이 하락했거든요. 예. 강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 하락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예. 1년 동안요. 예. 13번의 정책을 발표해서 예. 대책을 발표해서 집값을 띄웠죠. 띄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요. 예. 집값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책만이라도 심지어 다시 되돌림해야죠.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되돌림할 정책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보유세가 가장 예. 핵심적인 예. 거죠. 예. 그 당시 엄청 낮춰졌어요. 예. 저는요 세상에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예. 집값이 올랐는데 보유세가 줄었어요. 예.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보유세라도 원래 자리로라도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세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자리라도 집값 떨어졌을 때 보유세 엄청 낮춰졌으니까 지금 집값 올랐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자. 예. 이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미국도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커요. 예. 그 이유는 보유세 때문에. 예.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예.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매물이 증가하니까 살 사람보다 판 사람들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집값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이게 시장을 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근데 한국은 반대로 작용해요. 예. 집값이 올랐는데 보유세가 줄어 있어요. 예. 누가 팔겠습니까? 예. 버티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린 네. 것처럼 보수 정부는 집값 빠지면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네. 진보 정부는요. 집값이 올라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요. 예. 그게 어떤 측면에서 어떤 주식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는 이유가 지금 이 경제 기득 관료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이해관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집값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다 알면서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아는데 왜 안 하지? 예. 거기에 의문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627 대책 나왔을 때 예. 너무너무 좋다. 예. 그 이제 진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 그 이후로 없어요. 정책이. 예. 그런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좀 갖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지방선거 핑계를 대는데 아까 대표님은 선거만 생각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 정치 어떤 세력이라는 게 선거를 이겨야 정책을 하니까요. 선거는 이겨야 되는데 과연 그게 선거에 불리할까라는 전 끊임없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극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왕창 올리는데 왜 그것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규정 짓는지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일부 지역 초고가 아파트의 지역은 예. 민주당의 투표율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선 선거 때 투표율이 7%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뭐 거기 낮춰준다고 해서 갑자기 투표율이 오를까요? 예.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선거를 핑계 대는데 예. 지방선거 끝나면 하자. 예. 다음에 총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총선 끝나면 하자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밀려서 나중에는 결국에 막판에 가서 보유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그러면 보유세의 영향력은 없어져요. 예. 왜요? 조금만 버티면 정권 바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예. 보유세가 무력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금 정책은 무조건 정권 초기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책의 신뢰가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자꾸 버티다가 정치적인 이슈로 버티다가 항상 정권 말기에 예. 강화되고 보유세가 도입되니까 그동안 무력화된 거예요. 예. 그러면 데드라인이 아까 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 올해 2월까지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고 봐요. 공급 대책도 그때까지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때까지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과되니까 그때까지 예.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겠죠. 예. 시장은 그래서 그때 시점까지 일단 정중동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다시 집값은 오르겠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어떤 시급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 시급하다는 예. 얘기를 10월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예.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주식도 전문가시니까요. 네. 주식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본을 부동산 대금을 주식으로 돌린다. 이 어떤 정부의 정책적 기본 방향은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요, 그건?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네. 상태로 가면 제대로 안 가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되냐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아서 예. 다시 아파트를 사러 갈 이쪽의 겁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큰 틀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주가도 더 이상 못 오르게 됐죠. 예. 계속 팔 게니까. 예.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예.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팔기 시작했어요. 예. 오를 거라고 기대하니까.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르다가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이제 팔아서 집 사러 가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 팔아서 지금 겨우 어떤 정책 방향 때문에 그 올바른 정책 방향 때문에 겨우 좀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치를 안 하면 도로 간다 이거죠. 부동산 쪽으로. 맞습니다. 그럼 다시 유동성이 글로 쏠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또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예. 그러면 모든 자산 시장이 또 혼란스럽게 교란되고. 되는 예. 거죠. 예. 그럼 또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그럼 재정 정책도 이제는 퀘스천이고 네. 통화 정책도 잘 못 쓰게 되고 모든 어떤 그 근원은 부동산 값을 잡아야 된다는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예. 쉽다. 예. 분명히 방법이 있다. 근데 예. 왜 그걸 안 쓰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죠. 예.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올해도 좋습니까? 내내 보시기에?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예. 두 가지가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게 전망하는 이유인데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 한국의 주식이 일종의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해외 쪽에서 예.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죠. 예. 그래서 각종 뭐 산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적 방향성.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책이라는 게 잘 보십시오. 예. 주가가 올리기 위해서 정책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 주식시장 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죠. 예. 근데 부동산은 자꾸 대책이에요. 예. 집값이 오르면 대책이 나와요. 부동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장을 끌어야죠. 예. 근데 자꾸 뭐 시장 상황을 보고하죠. 예. 이렇게 항상 후행적이에요. 그럼 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대책 나오기 전에 사는 게 맞네. 예. 근데 대책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예. 이런 시장의 심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보면은 예상치 못한 정책, 과거에 없던 정책,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정책이 나오니까 정책 흐름대로 주식시장이 오르고 예. 4천 가고 이제 예. 5천 얘기도 하는 겁니까? 예. 이것처럼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 부동산 시장도 정책을 만들어서 이끌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예. 근데 지금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예. 오르면 대책 나오고 예. 오르면 대출 규제하고 예. 이제 엄청 오르면 보유세 도입하겠죠. 예. 다 뒤늦게 후행적으로. 예. 그러면 오르기 전에 사는 사람이 승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주식이 만약에 계속 주식의 수익률이 좀 올라준다면 그래도 부동산으로 빠지는 자금을 좀 돌릴 수 있다면 네. 근데 올 한 해 세계 시장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한국 시장 특히 네. 이머징 마켓이 제일 좋다고 아, 보고 그래요? 있고 예. 한국은 저평가에 부각되고 있어서 예. 한국 시장이 뭐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예.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장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AI 거품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동의하지는 이유는 예. 지금 AI는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 다르게 예. B2C 시장이 아니라 예. B2B예요. 예.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요. 예. 그래서 이건 버블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지금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뭐냐면 예. 기준금리 때문에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떨어지기 예. 때문에 이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보다 예. 저평가된 자산이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아 그게 어떤 신흥국이고 맞습니다. 이머징 마켓.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싸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동안 정책적 왜곡 때문에 우리나라 쌓여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외국의 아이비들도 예. 전부 다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AI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싸다. 예. 두 번째, 아, 그래요? 전체 시장도 가장 싼데 예. 정부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예. 변화를. 예. 그러면 한국은 된다. 불 붙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 이거야 뭐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지만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우리 주식 시장은 올해 한 해 보면은 보시기에는. 예시로 보면 참여정부 때 예. 한국의 주식시장이 180% 오릅니다. 아, 5년 예. 동안. 예. 근데 지난해 80% 올랐거든요. 예. 단순하게 비교는 예. 오지만 제 그냥 느낌으로는 앞으로 100% 남지 않았을까? 아, 그 정도는 네. 갈 것이다. 네. 아, 지금 정책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이쪽은 주식시장에? 예. 많죠. 예. 많죠. 예를 들면 가장 하나 하면 이건 왜 안 하지 하는 부분이 뭔가요, 지금 보시기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예.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 회사들의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들면 예. 일본은 PBR이 1배가 안 되는 회사를 예. 예를 들어서 강제로 퇴출시키는 아, 그런 정책도 만듭니다. 그 말씀은 여기 다른 전문가가 나오셔도 네. 우리나라 어떤 그 증권 시장, 네.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의 문제를 뜯어 고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증권 거래소가 관리를 제대로 엉망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예.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향후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 보냐면 주식시장 개혁이 아니라 예. 주식시장의 혁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예. 과거의 것을 뜯어 고치는 예. 건데 예. 혁신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예. 기업의 지배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예.
그러면은 회사들이 이제는 주주 중심으로 크게 예. 바뀔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과거에는 대주주 중심이었다. 예. 이게 혁신이죠. 예.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예. 이런 혁신을 만들면서 일본이나 대만이 예. 한 5, 6년 동안 지수가 그래요. 5배, 6배 오르거든요. 주식은 희망적이고 부동산은 불안하군요. 예, 불안한데 저는 여기까지 대건이 뭐냐면 희망을 가져도 네. 좋다. 그건 정책이면 네.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공공 AX 분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박태웅 녹소포럼 의장 모시고 2026년 AI 기술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의 AI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에서 예. 3등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예. 그 3등인데 예. 1, 2등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는 3등이기 격차 있는 때문에 3등도 근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죠. 네. 예. 그 한국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아.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예. 목표는 1, 2등하고 바짝 붙는 3등. 아,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3등. 지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 일단 예, 말씀해. 미국하고 한 6개월 이상 벌어져 있다. 제가 잘 몰라서 6개월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국력에. 그러니까 3등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붙어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6개월밖에 아닙니까, 차이가? 그 지표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6개월 정도. 그럼 한번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볼 만합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붙어볼 만합니다. 예. 일본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본은 자체 AI라고 할 게 별로 없어서요. 그래요? 예. 예,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4위가 어딘가요, 세계적으로? 4위가 그 보통 그 EU 전체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쪽이 예. 3위 그룹이었거든요. 예.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래도 세계적으로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보시기에는? 그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있고요. 예. 아. 그리고 포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생태가 있는 거죠. 전 예. 세계에서 자체 포털을 갖고 있는 게 4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용량 분산 처리할 그 기술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자체 AI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 20위권 안에 예. 한 3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 빼면 3등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큰 격차의 3등, 6개월 격차는 하드웨어에서 나옵니까? 인프라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뭐 이 데이터에서 나옵니까? 보시기. 둘 다 그러니까 하겠지만. 저희가 예. 그 몇 년 놀았어요. 예. 그게 지난해 우리가 R&D 투자를 16%나 깎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GPU를 보자면 예. 중국의 딥시크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GPU 그 딥시크 하나가 갖고 있는 GPU가 예. 그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성능 GPU 다 합한 것보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한 2, 3년을 너무 심하게 놀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GPU가 없어서 예. 개발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지금 GPU 공급은 이제는 괜찮습니까? 저번에 그걸로 26만 장 예. 약속을 했고 예. 지금 벌써 10,000몇 장이 배 타고 거의 도착했거나 예. 거의 아,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리 감으면 넘어간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요. 물량 예. 수준에서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네. 그 뭐 미국 중국의 그 물량 면에서 겨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 그 딥시크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때는 A100이었거든요. 예. GPU 버전으로 보면.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보다 훨씬 뒤에 블랙웰이지 않습니까? 예. 블랙웰은 A100의 3배에서 10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26만 장이란 게 예. 거기 3을 곱하거나 10을 곱해야 돼요. 예. 그러면 260만 장이잖아요. A100 예. 기준으로. 예. 그러면 전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뭐 네. 미국은 뭐 어차피 우리보다 더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네네. 경쟁상 중국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 미국하고 대볼 만합니다. 제가 생각할 그래요? 때. 그걸 모아가지고 예. 모아가지고 학습용으로 아주 크게 예.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가 있고 예. 사용하는 용도로 예.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추론용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예. 학습용 데이터 센터를 5만 장 이상 예. 제대로 구축하면 거기서 학습 못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데이터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데이터가 모자라죠. 예, 모자라지 데이터가 않습니까? 많이 예. 모자라는데 예. 그래 해봐야죠. 땅덩어리 작아서요, 우리가.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영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과 영어로 이렇게 같이 나가지 자기 나라 말과 한국어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우리도 우리나라 말 페이지 만들면 그 다음에 영어 페이지 만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거는 어드밴티지는 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그 디지털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전자정부 그럼 항상 1, 2, 3등 안에 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다 자체 포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의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데이터면에 영어가 가장 압도적이니까요. 네네.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우리는 뭐의 강점을 가져야 되나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피지컬 AI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지컬 AI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가진 AI입니다. 로봇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런 것처럼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AI를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가 일반 AI보다 훨씬 쓰임새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즉시 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서방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제조창이잖아요. 그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양쪽의 밸류체인이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밀려요. 그런데 중국은 찢어져서 나갔잖아요. 그럼 이쪽에 남은 걸 보면 우리가 제일 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피지컬 AI를 하고 싶은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옷 찢어가지고 얼굴 부르고 막 그 휴지 없어가지고 대란이 나고 막 그 책 찢어서 처리하고 그 우리가 그 수출하고 진단 키트도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공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창으로 보면 제조 역량으로 보면 공장으로 보면 제조 데이터로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자유주의권, 그럼 중국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우리보다 낫죠. 모든 점에서 나은데 다행스럽게도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오픈 AI가 중국 가서 협업할 수는 없잖아요. 못 한단 말이에요. 측면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는 아주 훌륭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너 그 디램 어디서 살 건데, HBM 어디서 누구랑 할 건데, 공장 어디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오픈 AI가 됐든 젠슨 왕이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됐든 블랙록이 됐든 뛰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로봇 기술은 어떻습니까? 그 로봇이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한국이 지금 그 공장에서의 로봇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미 가장 많은 로봇을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나라 겁니다. 현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남의 반도체 만들어주는 거죠. 대만의 TSMC가 그걸로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현대기아차가 휴머노이드에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요. 여기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 최고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업력으로 따지면 휴머노이드를 그만큼 잘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양산 능력으로 따지면 현대차가 또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노하우에 양산 노하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저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휴머노이드에 파운드리를 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 되는데요. 2020년 AI 부분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이거는 AI 자체가 미래 산업을 이건 다른 어떤 경쟁력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까요? 세상을 바꿔버릴 텐데요. 전기 같은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버릴 것 같은데요. 거기서 3위란다는 대단히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로 들립니다. 붙는 3위를 해야죠. 1, 2등하고 바짝 붙는 3위를 해야죠. 26년도에 아마 꽤 괜찮은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5군데 사잖아요. 그 곧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거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놀라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로는 AI 칩 있지 않습니까? NPU라고 하죠. 그 한국에 그 회사가 3개 있어요. 그 세 회사들 데이터를 제가 잠깐씩 보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엔비디아 GPU보다 전성비 그 같은 전기 와트로 어느 정도 일을 뽑아내냐 전성비가 50%. 그러니까 전기 50% 쓰고 같은 걸 뽑아내는 데까지 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 쪽에서 예. 그다음에 그 대용량 데이터를 물려봤을 때 예.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예. 수백 장 수천 장을 예. 돌렸을 때도 그게 되냐? 예. 이 정도가 입증이 되면 상당히 존재감을 보여줄 거다. 예. 그럼 전 세계적인 위치에서는 우리나라 AI가 굉장히 희망적이 정말 연초에 듣기가 좋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 산업이라는 게 세계 전체를 바꿔버릴 텐데 그중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건 대단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전 인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 부분 어떻습니까, 의장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안해하는 분들이 이게 많아서요. 뭐하고 예. 왔냐면요. 예. 증기기관이 나타났을 예. 때 전기를 쓰기 시작할 때하고 맞먹는 정도의 변화를 부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때 뭐가 바뀌었냐? 공장만 바뀐 게 아니에요. 예. 사회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도 완전히 예. 바뀌고 예. 공장도 강가에만 붙어 있다가 왜냐하면 수력밖에 쓸 게 예. 없었으니까 이게 물가에서 해방되면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게 예. 했죠. 공장이 도시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러는 바람에 철로가 만들어지고 항구가 커지고 사회 제도 자체가 다 바뀐 예.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겠지만 다시 말씀하신 걸 해석하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일자리 없어질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럼,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왜 그렇게 네, 해석을 네, 했냐면 네. 과거에 어떤 전기나 예. 뭐 이럴 때는 예. 사회가 완전히 바뀌면서 일자리가 이쪽에 일자리가 없어진 대신 또 무수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양태는 아닐 것이라는 이 이게 말씀이시죠. 예.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앞에 두 개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주로 대체했어요. 예. 근데 얘는 인간의 지적 노동을 예. 대체합니다. 예.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사라지면서 사무직이 확 생겼잖아요. 예. 서비스직이.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서비스직하고 사무직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하고 다르다. 예.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정도를 생각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인간의 노동의 역사는 노동 시간을 줄여온 역사다.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줄여야 될 거다. 노동 시간이 거의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 것이다. 주 4일, 주 3일, 주 2일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지 괜찮은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28만 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청년층 주니어들의 일자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요. 예. 시니어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고참이 예. 신입 한 두세 명 데리고 일하는 게 일반적인 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 하는 네. 일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들로 봐서는 고참한테 연봉을 10% 더 주더라도 예. 이 사람이 AI를 가지고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한 기술자가 밑에를 AI로 대처해 버리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신입들 와서 하는 일이 자료 정리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일상적인 문서 작성하고 예. 요약하고 이거 이상 못 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 법률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법률이 예. 제일 심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주 뛰어난 변호사 하나가 AI를 이용해서 혼자 옛날에 지금 이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입 변호사들이 갈 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회사 개별 회사로 보면 예.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이에요. 예. 그런데 전체 사회를 보면 이게 부분 최적화의 합이 예. 전체 최적화가 아니잖아요. 예. 부분 최적화의 합이 사회 전체로 보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신입을 아무도 안 뽑으니까 예. 그런 사회는 존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예. 개인이 풀 수 있는 일, 예. 개별 회사가 풀 수 있는 일과 사회가 풀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돼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명백히 사회가 풀어야 될 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을 이만큼 가져오면 뚝 떼서 예.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예. 쓰고 예. 청년층 일자리 지원 정책에 쓰고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극단화되면요. 결국은 유토피아적 상상을 하면요. 네네네. 사람 놀고 네. 소득 받아가지고 문화적 생활만 영위하고 옛날에 어떤 그리스 귀족들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AI가 다가오는 것을 천재지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예.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AI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면 좋을까? 예.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내서 그렇게 중요한 가자면.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비유인데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쪽을 예.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 AI가 내 일을 다 뺏어 버릴 예. 수가 있어요. 예. 이쪽을 바라보면 AI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네. 예.
너무 편하다. 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처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쪽을 바라보고 예. 가는 세상을 만들 예. 거냐, 이쪽을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 거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뭐 유토피아를 제 주변에서 보면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디스토피아를 어떤 우려하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인간의 선량함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간의 선량하지 않다면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전기가 개발되건 인터넷이 개발되건 인간의 노동력이 집약으로서 생산성이 증대하니까 인간이 필요했던 건데 이 선량하지 않은 인간들이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는데 인간을 과연 그렇게 보호하려 그럴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선의를 믿는 건 아주 어리석은 예.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도와 구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한의 태양광 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이거죠. 신한의 태양광 연금을 보면 거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예. 이거 그 공동체에서 예. 그 펀딩에 참가해야 됩니다. 예. 하고 설득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예. 대출을 일으키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낸 돈이 별로 없죠. 그렇게 해서 지분을 갖게 하고 예. 그 수익을 받게 해서 지금 신한군이 가구당 평균 500만 원 예. 연간 받는데 그 태양광의 10배인 풍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대로 늘어난다면 가구당 5천만 원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획기적이군요. 예. 그래서 예. 전국의 군 중에서 예. 인구가 늘고 있는 유일한 군이에요. 신안군은 100% 섬이거든요. 네. 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제도적 대안을 AI 시대에 대입해 보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뭐 벡터 펀드 이런 거 예.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낸 돈이잖아. 예. 그걸로 수익을 일으켜서 그걸 우리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데 쓸 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소설 수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때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정책적으로 지배를 할 때 얘기인데 네. 피지컬 AI가 인간을 예를 들어서 그리 곱게 왜 놔둘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능도 뛰어날 것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날 텐데 인간을 피지컬 AI가 그리 끝까지 그렇게 보살필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요. 예. AI가 두 가지 점에서 예. 인간하고 다른 게 얘는 생적 본능과 예. 종족 보존 본능이 없어요. 그것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나중에 만들지도 모르죠. 예, 스스로. 그렇지만 예. 지금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종족 보존 본능과 생존 본능이 없으면 예. 그런 권력욕이라든지 뭘 죽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길 제가 리가 없죠. 의장님보다 아무 지식이 없으면 그냥 걱정하는 건 네네네. 그거라고 어떤 인간의 메커니즘, 기계적 메커니즘인데 그거라고 인류가 진화하듯이 기계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게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제프리 힌턴 예. 박사가 말하기를 인류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커다란 질문은 예. 지능이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예. 여전히 자기보다 지능이 낮은 존재에게 복종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 라고 얘기를 시간이 했고요. 다 돼버렸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한번 길게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태웅 녹소포럼 의장 모셨습니다.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